강원 미증시 정상거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쉬는 동안에 나왔던 재료들을 모두 다 소화했는데 다소 좀 밋밋하게 거래가 마무리가 됐었죠. 계속해서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지 이렇게 잠잠한 가운데서도 개별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정부의 이 기업 대리기가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뉴스 꼼꼼하게 보시면서 오늘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죠. 그럼 오늘의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부각되는 내용인데요. 중국 쪽에서 자원화, 이 자원과 관련해서 외교카드로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이 자원은 갈륨과 게르마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내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 나타내기도 했고, 딱 갈륨, 게르마늄 여기에 관련된 이 자원, 이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자원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체로 모두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새로 나온 뉴스는요. 내달 1일부터 일단은 이 부분을 시행을 하겠다.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제재를 시작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 관련 업체들, 공급 업체들을 불러서 다음 달부터 이런 수출 통제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다고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은 이 회의가 오늘 또 열릴 거라고 보도에서는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일단은 중국 쪽에서 이 수출 통제와 관련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중국의 자연자원부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왕광화 부장이 어제 광저우에서 열렸던 어떤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향후 5년간 중국은 광물자원 비축을 확대하고 부족한 광물자원 탐사를 강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광물자원과 관련해서 계속 발굴을 해 나갈 것이고 이 부분을 또 자국만의 무기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닛 옐런 미국의 재무부 장관 이 방중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정리하겠습니다. 갈륨, 게르마늄 여기에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종목이 RF 머티리얼즈고요. 어제도 13% 급등을 했었죠. 사실 이 소식을 전해드렸던 당일에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시차를 두고 조금씩 더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텍시스라는 종목도 갈륨 관련해서 묶입니다. 에스텍스는 니켈과 리튬 함께 묶이는 종목이고요. 이 금양 그리고 리튬 포어스는 리튬 쪽, 코스모화학은 코발트 쪽입니다. 쭉 보시면은 대체로는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연속성이 기대되는 뉴스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속해서 우리는 카르텔과 싸우는 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학 업계에도 카르텔이 있고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쓰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가 있었고요.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멘트들 몇 가지를 정리해 보자면은 우주항공청을 반드시 연내에 설립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우주항공청 설립 의사는 밝힌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야당 쪽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데 연내에 만들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과학자 글로벌 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R&D 투자를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주항공청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각될 만한 그런 뉴스죠.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 있고요. 사이즈 조금 작은 종목으로는 AP위성이라든지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세트레가이가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함께 묶어볼 수 있는 종목이죠.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어제 GS건설과 관련해서 나온 소식입니다. 앞서서 GS건설의 이 검단 공사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큰 사고가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발생했던 붕괴 사고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GS건설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전면 재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사과문을 낸 거고요. 여기에 그러면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GS건설의 주주분들은 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테죠. 재시공은 약 5년 정도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조가량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돼야만 이 재시공이 가능하다라고 일부 매체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건설 도급 비용에 4,500억 원가량이 소요되고요. 철거 비용에 2,000억, 그리고 지자체 보상금이 1,000억 정도, 손실 비용도 2,800억가량으로 합하면은 1조가 넘는 대규모의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재시공하지 않을까라는 세간의 시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GS건설이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아직 국토부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국토부에서 아직 책임을 묻기 전이기 때문에 뭔가 선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도 등기말소 등 강력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도 이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가졌었는데요. 이 설계, 시공, 감리 그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면서 GS건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날선 비난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최고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고요. 이에 앞선 GS건설의 액션까지 일단은 나온 상황입니다. 이 국토부의 결정은 추후에 나오는 뉴스 조금 더 보셔야 되겠고요. GS건설입니다. 보시죠.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크게 밀렸거든요. 정규 거래에서도 4% 정도 하락하면서 향후 GS건설 조금 더 가시밭길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신에서 가져왔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상황, 이런 가운데서 위태위태한 모습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핵 위험이 재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포리자 원전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고요. 이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 쪽에서 지금 이 부분을 장악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인들이 운영은 하고 있지만은 러시아 쪽으로 이미 넘어간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외부 주 전력선이 단절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은 지난 9월에 원자로 6기가 모두 다 냉온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냉수가 좀 공급을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야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전력이 차단이 되면서 냉수 공급이 어려워져 이 부분이 위태롭다라고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남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쟁에 뭔가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날선 비난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액션도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은 이 원전의 누출도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원전이 밖으로 나왔을 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대체로 관련된 종목으로 꼽히는데요. 한창산업이 있고요. 대봉LS, 그리고 대정화금과 한컴 라이프케어 꼽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뉴욕 증시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휴장 마치고 독립기념일 휴장 마치고 정규 거래 이루어졌는데요. 3대 지수 나란히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FOMC 의사록이었는데 당시 FOMC 의사록에서도 6월 달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알려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 간밤의 지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페드워치 상으로도 이전에는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86%였다면 88%로 2%포인트 오르는 정도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